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64페이지 열사용 기자재 관리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네모 1에 열사용 기자재, 바로 밑에 별표 1 열사용 기자재 해서 표로서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중요해요.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어요. 전부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표 표시합니다.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요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 그리고 또 요 앞에서 이 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넘어가 보시면은 뭐 265페이지도 그렇고 266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표로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굳이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제가 별표하고 넘어가면 똑같이 넘어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가 중요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와서 볼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이 해드리면서 어느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페이지 뭐 무슨 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되돌아와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드림으로써 개인적으로 문제 풀다가도 기억이 날 수 있죠. 어느 표에서 잠시 봤던 내용 같은데, 그래서 문제 풀다가 뭐 열사용 기자재, 뭐 관리 방법, 적용 범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해서 표를 찾아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페이지로 되돌아와서 264페이지에 그 별표 1 열사용 기자재 요 표 별표에서 표시를 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265페이지에 그 표 밑에 보시면 1. 열사용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사항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부터요 동그라미 6번까지 요 내용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페이지 상단에 개념 잡기 문제 나오죠. 한번 보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 기자재 중 소형 온수 보일러의 적용 범위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264페이지 잠시 돌아갑니다. 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 돌아가 보시면은 그 표에서 하단에 보시면 품목명 중에 제일 밑에 소형 온수 보일러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한번 읽어보면 전열 면적이 14m 자승 이하이며 최고 사용 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자, 돌아갑니다. 266페이지 문제로 돌아가서, 자, 다시 보시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 기자재 중 소형 온수 보일러의 적용 범위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전열 면적 14m 자승 이하이며 최고 사용 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자, 그래서 이게 다 어디? 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보시는 게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고요. 효율도 높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특정 열사용 기자재 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열사용 기자재 중 제조, 설치, 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정 열사용 기자재 등록은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건 부분 별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별표 5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설치 시공 범위 해서 요 표도 중요하겠죠. 별표하고 넘어갑니다. 자, 2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오죠. 한번 풀어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열사용 기자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요 내용 역시도 264에서 265페이지에 나오는 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표 참고하시면 되고, 열사용 기자재가 아닌 거는 3번이에요. 전기 순간 온수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밑에 네모 2에 검사 대상 기기 해가지고 별표 7 검사 대상 기기, 요것도 별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표 밑에 1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묶어서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2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선임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줄 것입니다.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 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도 줄 것입니다.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의 자격 기준과 선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격 기준 및 선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는 갈로 안에 줄 거세요. 시도지사 위임사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밑에 3.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선임 기준 해서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선임 기준 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기준은 1구역마다 1인 이상으로 1구역은 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 기준이라는 거는 한 구역당 선임한 자가 1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 이 한 구역의 조종자가 전부 한 시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로 안에도 줄 것입니다. 난방용 압력 용기의 조종자는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선임 신고해서 요것도 줄 거 주세요. 선임, 해임, 퇴직에 관한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 어드바이스 검사 대상 기기의 사용 정지 명령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줄 거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 인정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의 조종 범위 해가지고 가나다 나오는데 요거는 가부터 다까지 묶어주시고 별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별표 11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 범위, 요거 표도 별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표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 조종 범위 용량이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의 조종자 자격이 아닌 것은 해서 위에 별표 11 표에 보시면 용량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있네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칸에 왼쪽에 조종자의 자격 해가지고 보시면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사,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요런 사람들이 조종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은 1번부터 에너지관리기사, 2번 에너지관리기능장, 3번 에너지관리기능사, 4번에 보시면 인정검사 대상기기 조종자 교육 이수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 검사에 필요한 조치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주시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검사 신청서 해가지고 나오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줄 것입니다. 계속사용검사 신청서 및 재사용검사 신청서는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뭐 계속사용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뭐 몇 년, 뭐 거의 한 10년 또는 뭐 짧게는 5년,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 이게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요런 거를 검사하는 거를 계속 사용 검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재사용 검사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장시간 정치했다가 다시 사용하게 될 때, 재사용하게 될 때 검사하는 거를 재사용 검사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계속 사용 검사 신청서 및 재사용 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검사의 연기는 당해 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며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내용도 줄 다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도 줄 거 주세요. 검사에 합격한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증은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그래서 뭐 갈로 안에 보시면 공단 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를 받는 거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요것도 줄 거 씁니다.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 대상 기기의 통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도 줄 거 씁니다.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기간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뭐 갈로 안에 보시면 철, 금속, 가열로는 1년 이내로 한다 돼 있습니다. 요거까지 줄을 꺼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 오시면 6.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에서 별표 8.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표 나옵니다. 요것도 별표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표 밑에 7. 검사의 유효기간에서 나옵니다. 요거 일단 별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 줄 다 끄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해서 줄 다 꺼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별표 9 검사의 유효기간 해가지고, 자, 이거 별표 3개 합니다. 요 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272페이지 상단에 8 검사 기준 나오는데 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9 검사의 면제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 별표 10에서 정한 검사 해가지고, 그 밑에 별표 10 검사의 면제 대상 범위 해가지고 요것도 별표해 주시고요. 요 표도 중요하니까 한 번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27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표 밑에 어드바이스 한번 보면은 요 내용 줄 거 주세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정성 향상 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보일러, 압력 용기 및 철, 금속 가열로의 검사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에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 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 검사를 면제한다. 그래서 계속 사용 검사의 면제부인데 그 기역 니은 해가지고 나오죠. 요거 줄 다 끄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검사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 대상 기기.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3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 검사를 면제해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니은도 보시면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합격한 검사 대상 기기. 그래서 5년 그 이내라는 거는 최근에 설치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 고장이라든가 재해 발생 건수가 좀 작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속 사용 검사를 면제해 주는 거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설치 시에 받아야 될 검사를 면제해 주는 건데, 그 면제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기역니은 나오죠. 요것도 줄 거 씁니다.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그래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면제부를 주는 거고, 그 다음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할 것. 자, 이때는 면제부를 준다라는 겁니다. 설치검사의 면제부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7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에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 사용 검사, 설치 장소 변경 검사 및 개조 검사를 면제한다 해가지고 요것도 기역 니은 줄 긋습니다. 기역에 사용안전보험 으로서 약정보험금이 400억 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그래서 엄청난 고액의 그 약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면제부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 2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2년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면제부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어드바이스 요것도 줄 거 주세요. 검사 면제 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어드바이스도 줄을 좀 꺼주세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기간 만료,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좀 알려달라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밑에 10 보험 조건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7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네모 3에 시공업의 시설과 기술 능력 기준 해서 표 나오죠. 요것도 별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276페이지 역시도 별표 12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별표 12 같은 경우는 시공업의 기술 인력 및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 276페이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별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77페이지에 챕터 6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데 밑에 뭐 네모 1, 네모 2 보시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과 뭐 사무소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고 넘어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27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네모 3번이랑 네모 4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네모 5번에 임원에서 나오죠. 요거는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나오는 내용 4가지 줄 다 꺼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이사장은 1인, 그래서 이사장은 1명이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부이사장도 마찬가지로 1인, 그래서 1명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이사는 6인 이내로 해라.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6명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 갈로 안에 보시면 3인 이내의 비상임의 이사를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감사 역시도 1인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제 27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네모 6 임원의 직무에서 나오죠. 요것도 4가지 줄 다 꺼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뭐 당연하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자, 이렇게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모 7에 공단 사업 해가지고 요거는 문제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표해 주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네모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80페이지 보시면 챕터 7 해가지고 시공업자 단체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모 1에 한번 보면은 설립 목적에서 줄 거 주세요. 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 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 단체를 설립한다.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모 2에 정관의 내용에서 이거 별표해 주시고 요것도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묶어서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12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2번까지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1페이지 뭐 네모 3, 네모 4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한 번씩들 보시려면 보시고 굳이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